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의 용마루로 비약해가는 내조국의 기상을 과시하며 훌륭히 일도선 과학기술 전당에는 우리 인민 모두가 즐겨 찾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4년 6월 1일 이 숙섬에 우리 과학실 전당 터전도 잡아주시고 이 몸소 그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한 해만도 두 차례나 우리 과학실 전당에 나오시어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 인민들 모두가 찾아와 누구나 과학기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훌륭히 꾸릴 때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동강만의 훌륭히 일도선 우리 과학실 전당을 찾으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노력이 남아 돌아가거나 자금과 자재가 많아서 과학실 전당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과학실 전당은 강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어둠이 깃드는 저녁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과학실 전당 곳곳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과학실 전당은 2016년 1월 1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실 전당에 몸소 나오시어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경제강국 건설과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자신을 기다리는 단위가 많지만 과학기술 전당에 먼저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새겨안을수록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실 전당은 개관 후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고 발전하는 시대 요구에 맞게 자료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정보 봉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안고 계승자들의 대우가 항일의 전구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 도농구맹위원회, 도묘맹위원회의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박천군에 위치한 복린산 혁명전족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복린산 혁명전족지는 1940년 8월 위대한 수련님께서 소알발령 회의에서 제시하신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소조 성원들이 1942년 초여름에 꾸린臨時 비밀 근거지입니다. 받들자 항일명분 김일성. 이 구호문헌을 보면서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우리 수령님을 어떻게 받들며 싸워왔는가를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 수련관을 지닌다면 그 어떤 난감도 시련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린산 혁명전족지 구호문헌들을 보면서 정말 항일혁명 선원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과 애국, 애적, 애민의 순간 정신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투사들이 지냈던 순간 넋을 이어받아 경리하는 총병지 능도 따라 내 나라 내족을 더욱 부강하게 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농업전사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진명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이 1942년에 활동하던 영웅리 혁명전족지를 답사했습니다. 혁명전족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여부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따라 끝까지 계승 완성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남포 시안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도 국사봉 혁명 전족지회로의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투사들이 걸은 길을 따라 걸어도 보고 전투 현장들을 밟아보는 혁명 전족지 답사가 가장 실효가 큰 교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로 국사봉 혁명 전족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 과정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을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호문헌을 보니까 자기 실용에 대한 무한한 훈모심, 끝없는 충실성이 항일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낳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정신, 이 신념이야말로 우리 새 세대들이 물려받아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열들이 걸은 이 길을 걷고 보니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설사 죽음이 우리를 막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할 백두의 성스러운 행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방역대전에서 승리한 기세로 올해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면서 석탄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 역량을 더 보강해서 최근에 굴진 실적을 더욱 올리고 있는데 남덕 청년탄광의 김력 청년달력대와 인포 청년탄광의 차강수 청년달력대가 굴진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채탄 설비들과 운반 설비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설명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생산 계획을 수행한 성과 경험에 토대해서 8월에도 무조건 계획을 수행하자고 온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탄부들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개천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자체의 공무동력기지를 효과 있게 이용하여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적극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격에서는 기본 굴진에 힘을 넣으면서 또 동시에 준비 굴진도 내밀고 있습니다. 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격에서는 압축기지를 새로 정비하고 또 동기 배관도 배치를 한정으로 새로 했습니다. 창기 능력을 높이고 또 안전 조건에 따르는 청복 방법을 그대로 변화 도입해서 지금 굴진속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받들고 각지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시천시 지신리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문화 농촌으로 전변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총력량을 집중해서 살림집 건설과 도로 건설, 다리 건설 등 정말 방대한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진입한 지 20일 남짓 한 기간에 단층 살림집 건설은 이미 골조 공사를 끝내고 내외부 미장에 들어갔고 서층 살림집 건설은 골조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시공의 질을 최대로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지방이 원료 원천에 요구하는 마감 건재 생산을 따라잡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많은 시군들에서도 농촌 특유의 문화 발전, 우리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농촌 건설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단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을 뒤떨어진 단위들을 파견해서 혼소, 목재, 철근 비롯한 현행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또 앞으로 쓰게 될 마감 건재 생산까지 책임지고 적극 응원해줘서 공사를 예견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들을 적극 발동해서 그들이 자기 몫을 다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존들을 기능공들로 키워가지고 공사 속도와 질 보장해서 편차 없이 다 같이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원군에서는 농촌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와 건재 보장을 예견성 있게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신포시에서도
건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재 생산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다종다양한 마감 건재와 철강제를 생산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더욱 앞리의 농촌 살림집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건설 역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살림집 건설을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을 최단 기간에 질적으로 또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좋아할 수 있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전투조직과 지, 경제선 등을 빈틈없이 완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대상별, 공정별 기능공 대회를 부단히 보충해주고 또 이거 앞선 공급들을 즉시에 공유하도록 하면서 건설 장비들과 기공들도 이견성 있게 미리미리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서백수상 전국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6일 태권도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사무장 김금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선수들, 평양시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명근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국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 감독, 지도 교원들이 경기마다에서 다양한 경기 전법과 전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높은 육체기술적 능력, 고상한 체육 정신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 성과를 거둘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조합되는 가운데 선수권 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의 시범 출연이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648만여 명, 사망자는 645만 8,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의 특징을 보면 BA.5와 BA.2.75 변이 비루스들이 주되는 비루스로 전파되면서 7월부터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100수십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전파되고 있는 BA.5 변이 비루스는 매우 빠른 감염 속도로 전파 지역의 보건 상황을 위험 단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BA.5 감염자가 새 감염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대중보도수단은 BA.5를 변이 비루스들 중 최악의 것으로 묘사하면서 사람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는 이 비루스가 예측할 수 없는 중증을 초래하는 위험한 비루스로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BA.5에 이어 지난 6월 초 인디아에서 발견된 BA.2.75 변이 비루스도 역대 최고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위험한 비루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비루스학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첫 변이 그루들은 한 명의 비루스 보유자가 평균 3 내지 6명을 감염시켰다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율은 평균 10 내지 11명 정도, BA.2.75인 경우 그 전파율은 홍역과 같은 수준인 11 내지 14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BA.2.75 감염률은 다른 변이 그루들에 비해서 16%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7차 파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유행이 사망자 증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늙은이들과 질병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천연두를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기구는 원숭이 천연두로 인한 각막염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확인했으며 이 밖에 뇌염과 기관지폐염, 덕혈증을 심한 후유증으로 꼽았습니다. 오누안 대학 연구사들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원숭이 천연두로 환자 10명당 1명에게서 실명이 철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서 들소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들소는 지난 1930년대 비법적인 사냥으로 해서 야생 상태에서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절멸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동물학자들이 실험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50마리의 들소들을 수십 년간 번식시켜 지금은 그 수가 8,500마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학자들은 3마리의 유럽 들소를 번식시켜 자연 상태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자강도, 량강도,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도 한때 비와 폭우도 내렸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우리나라는 이 장마 전선과 저기압 등 여러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난 14일부터 15일 사이에도 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평균 73mm, 동서해안의 주요 볼 지역들에서는 평균 57.8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온백벌과 미륵벌을 비롯한 일부 지대들에서는 다른 벌 지역들에 비해서 적은 비가 내렸지만 이미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에도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현재 전반적인 주요 벌 지대들의 토양물질 함량은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생육 후반기에 있는 밭비와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들이 습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됩니다. 앞으로 19일에 대부분의 주요 볼 지역들에서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농업부문에서는 물빼기와 고랑 깊이 보장을 비롯한 습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농작물들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강원도, 량강도와 함경남도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요즘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운동하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때에 건강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더위로 인해서 낮아졌던 식욕이 높아지게 되며 정신 육체적 피로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낀 후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와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 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한때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19일 오전과 오후에 바닷가를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피윤, 온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20일과 2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